연일 지금 미디어에 일면 톱이고 지금 방송도 그렇고 사실 좀 큰일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? 심각한 상황이죠. 심각하죠.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인식은 이런 상황과는 좀 인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네. 물론 일본이 잘못했죠. 일본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예고도 없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쓴다라는 것은 이것은 네. 정말 이런 다자 좀 실망스럽죠. 다자 네. 무역 체제 하에서 네. 일본이 이거는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. 네, 네, 네. 하지만은 일본이 제기한 이 세 개의 물질이 소재가 우리나라의 지금 뭐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. 네, 네. 또 문제는 지금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일본은 이런 보복 조치를 꽤나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그랬던 것 같죠. 그야말로 시나리오별로 지금 가고 있고 네, 그 네. 끝이 어디 있을 건가 이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. 네, 네.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적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뭐 장관들이 기업들 불러서 네, 네. 장기전에 대비하라. 네, 네. 정부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. 네, 네. 그게 뭡니까? 좀 아프더라도 참어. 네, 네. 물론 소재 개발하라고 1조 원 지원할 테니까 그거 가지고 빨리 대체 물질 만들든가 국내 생산해 달라. 그건 진짜 장기적인 얘기죠. 진짜. 그런데 삼성전자가 2, 4분기에 6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을. 영업이익을 냈어요.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네, 그걸 해결 못하는 게 아니고 네. 일본은 말 그대로 그 최첨단 물질을 주로 생산해서 그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런 물질을 이런 소재들을 모아서 또 중간재를 네. 만들거나 최종재를 만드는 지금 뭐 한간에 소문에 하면 100가지 정도 있는데 한두 가지 정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. 일본 네, 대책이. 네.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감정적 대립을 하고 네. 뭐 어병 샀는데 이래 가지고 해법이 나올리 만무하죠. 지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일본에서는 지금 오래전부터 하여튼 일은 벼르고 있었던 것 같고 준비도 해온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시그널이 있었다고 그럴까요? 뭐 좀 조짐이 있었지 않습니까? 우리 정 교수님도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점을 치셔보셨나요? 제가 그 한 3년 전에 유키코 후카카와 교수라고 와세다대 저기 여자 교수님. 예 교수인데 이제 그분하고 동경에서 식사를 했나 그랬는데 한국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 이미 저변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뭐 일본 정부 자문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산업계하고도 긴밀하게 또 뭐 이런 또 뭐 역할들도 하고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그때 들었었어요. 네, 네. 또 우리가 보면은 일본한테 정서와 반하는 이런 조치들이 우리가 보통 2, 3년 사이로 계속 생겼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외교 당국은 일본의 공간이 왜 나가 있습니까? 일본 대사관에서 뭐 근무하는 사람들 외교부라는 데가 뭡니까?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실은 빨리 직감을 하고 정부에 보고하고 대책도 세우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계 특히 또 정치권의 저기 의회 네트워크가 참 좋았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사실은 뭐 별 문제 의식 없이 지내왔지만은 일본에서는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거나 오히려 줄이는 그런 방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때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뭐 강제징용이 된 대법원 판결 그 이전이네요.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뭔가 하여튼 분위기가 지금 좀 얘기는 한일 관계가 이제 많이 꼬여 있었던 걸로 봐야 되겠군요.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독도 방문하면서부터 그랬어요. 정말 결정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죠. 네. 한일 관계가 뭐 우리 입장에서 일본하고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이제 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일본의 오부치 수상하고 21세기 신시대를 위한 어떤 공동성명을 그렇죠. 발표하면서
한일 관계가 급격하게 좀 좋아졌습니다. 미래 쪽으로 좀 진행하는 쪽으로 갔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 문제는 좀 덮고 그래요.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나갈 방도를 또 고민하고 맞습니다. 협력을 찾아 나가는 네, 네. 그런 기회를 가졌던 거고 한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네, 겁니다. 네, 네. 그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독도 방문하면서부터 이제 깨졌고 그 이후에 위안부 관련되는 합의가 파기가 됐죠. 거기에다가 또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. 알겠습니다. 뭐 하면서 뭐 이 사람들은 독이 오를 대로 이제 올라 있는 이렇게 상태죠. 보면은 초기에 우리 지금 지난 한 열흘쯤 됐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그런 입장 발표가 나오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뭐 21일인가에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가 이제 선거 전략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데 전혀 그 차원이 굉장히 뿌리 깊은 여러 가지 하여튼 관계에 악화된 내용들을 전부 차곡차곡 쌓인 것들의 하나의 결과물로 지금 온 것 같다는 지금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죠. 일본에서는 이제 양원제에서 중의원이 있고 참의원이 있는 참의원 이제 상원택이죠. 저기 자민당이 한 38% 지지율. 38%가 좀 낮은 것 같지만은 나머지 야당들이 2%밖에 안 돼요. 네. 한 60%는 부동표인데 대충 선거 보면은 그 부동표들이 다 여당으로 간단 말이죠. 네네. 그런 면에서는 뭐 일부 활용은 하긴 하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준비한 거는 결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네네. 선거 끝나고 나면은 복원이 되냐?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네. 볼 수 있습니다. 처음에 아베 수상이 이제 뭐 한국과의 어떤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.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의 경제 조치를 대응 조치를 한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부분이 과연 WTO 어떤 그런 그 규정에 위반된다 어쩐다 이 말들이 나오니까 지금 북한 문제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. 뭐 안보 문제, 뭐 대북 문제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뭐 진화해도 되는 겁니까? 번져도 되는 겁니까? 이번 그 한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예요. 네, 일본 내부에서도 음, 이런 보호무역주의를 취하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다. 그렇죠. 그런 얘기들 지식인들 언론에서 사실상 뭐 일본 전후의 첫 그런 경제 보복 조치라는 거 그렇죠. 아닙니까? 그런 게 이제 그런 거를 정치적으로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네, 없을 네,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 3년간 3, 4년 이상 뭐 끌었죠. 그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은 다 이겼다고 자기들이 그냥 그렇죠. 그 이번 기회에 한국을 한번 확실히 한번 혼내주겠다라고 했던데 WTO 상소기구에서 최종 패소를 했단 말이죠. 그렇죠. 거기서 아주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을 거예요. 예, 그러면서 이제 이번 조치를 자기들이 짜면서도 WTO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일본은 물론 신뢰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안보적 이해를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. 네, 네. 그 WTO 협정 중에 이제 가토라는 게 있는데 가토 21조에 보면은 그 안보적 이해비나 인간의 생명, 안전, 뭐 건강 이런 거를 위해서는 어떤 회원국이든 간에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. 정말로 지금 현재 안보적 이해비 있는가 없는가 이 여부는 그 나라가 판단하는 거예요. 네, 네, 네. 그 증거가 뭐냐라고 우리가 따진다고 해서 그거는 안 보여줘도 돼.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고. 그러니까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내에서도 좀 뭐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고 하니까 전략 물자가 이게 적성 국가한테 가서 무기로 만드는 데 쓰이면 안 되니까 네, 네. 이렇게 통제하자는 협정이 있는데 그 물질이 좀 북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. 네.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죠. 그래서 그걸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이에요. 네, 네.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도 떳떳한 거 아닙니까? 사실 뭐 우리가 불산이라는 물질이 그 독성 물질인데 그게 북한으로 간다고 그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? 그럼 정부 당국에서 아니 일본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의혹 제기를 하는데 증거가 뭐냐? 증거 내놔라. 네, 네. 사실은 그거는 강력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.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실은 앞으로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. 엄청 큰 겁니다, 이게.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. 원래는 선물 7개 국가에 대해서 화이트 리스트를 해가지고 심사를 통으로 한 번만 하고 우대 개별 조치를 건 해준 거란 말이에요. 뭐 이렇게 우대 조치를 취하는 거였는데
이제는 개별 건으로 하는 걸로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? 네. 개별 건으로 바꾸었을 때 그래 그 물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다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출되고 하는 거를 기업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제출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요. 사실은 이제 전략 물자라는 게 무기에 뭐 들어가는 게 뭐 간단한 것도 무기에 다 들어가고 쇳덩어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거를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.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올해 뭐 2.4% 이하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KDI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GDP 몇 % 충격도 줄 가능하다. 그렇죠. 지금 뭐 본격화 되기도 전에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외환시장도 그렇고 저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WTO 제소하고 이런 거는 참 장구한 얘기예요. 지금 당장 물자 진짜 수출입 또 오고 갈 때마다 이런 식의 아까 파이트 리스트에서 제거가 돼서 우리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당장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경제력 차이라고 그럴까요? 국력 차이라고 할까요? 일본하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? 어쨌든 우리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요. 네, 네. 일본이 이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네, 네. 그 결정이 잘 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 국제적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. 네,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. 가자. 네, 네. 7월 18일까지 맞아요, 답을 맞아요. 달라고 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게 18일까지 답을 안 주면은 우리는 또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이미 했고, 네, 네. 그 다음에 이제 7월 24일까지 이 화이트 리스트 국가를 조정하는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을 네, 네. 지금 의견을 받고 있어요. 네, 네. 그러고 나면 8월 달 되면은 어쨌든 결정을 할 겁니다. 네, 네. 근데 거기서 한국을 빼버리면은 음. 그 다음부터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품목이 정말 엄청 늘어나게 되는데 네, 네. 지금 우리가 지금 뭐 WTO에 제소하고 맞대응하고 기업들한테 대응 잘 하라고 이렇게 하는 동안 실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네, 어? 네.